이제 오늘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2시에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사실은 이거 이전에 긴급총회도 거쳤고 지도부의 선택을 일임하는 민주당의 선택도 있었고요. 시기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보도가 일찍 나왔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좀 결정을 해서 일단 오후 2시에 발의를 했고 일단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는 아마도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탄핵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저는 민주당이 고심은 많았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정치적 판단, 정치공학적 계산 너무나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원칙은 어디로 갔고 나라의 어떤 헌법 정신이라든지 질서는 어디로 가고 모든 계산기만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도 아까 비판을 좀 했었는데 민주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핵을 통해서 또 무도한 공격 받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최상목의 저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받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겨놓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어떤 역풍이라는 게 뭐 불지 안 불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걸 오히려 가만히 놔둔다? 전 이건 국민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오히려 고위공직자들에게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준다. 법 어겨도 된다. 그냥 뭐 민주당은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더 어기자. 더 막 나가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은 뭐 진작에 탄핵을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탄핵이라는 것이 최후 수단성을 갖기 때문에 인내한 만큼 좀 인내를 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전 탄핵을 통해서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전 반드시 역사의 심판정 위에 전 남겨놓을 필요가 매우 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안에 담겨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뭐 이제 제목만 들으셔도 그냥 이거는 그냥 파면이구나 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뭐 일단은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이거 담겨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함께 연관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이것도 뭐 파면 사유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마찬가지로 마은혁 임명했는데 마용주 임명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대법관도 홀딩돼 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한덕수 사유와 동일한 것이죠. 근데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다 파면 사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파면 가능합니다. 하나 더 심각한 거는 거부권 남용도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거부권 남용. 그러니까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도 남용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남용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은 대행 주제에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대행 주제에 모든 법을 지금 거의 다 거부한 것 같거든요. 거의 뭐 9개, 10개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 남용도 전 하나의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3월 14일 헌재에서 어쨌든 이 재판관 임명 그냥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탄핵소추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탄핵 계속 뭐 남발한다고 그것이 하나 이유였다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니까 이게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당장 탄핵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보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또 최상목은 그냥 당연히 파면감이죠. 감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파출소 지나는 경찰서 뭐 이것인가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면 최상목 다음에 오는 사람은 과연 최상목과 다를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으로. 그래서 당장 최상목은 탄핵해야 되지만 실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상목 다음에 올 사람이 과연 크게 다를까? 그래서 서울상으로는 이주호 장관이죠. 이주호죠. 네. 그래서 이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윤석열 탄핵에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민주당이든 뭐든 그 메시지와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을 집중하고 탄핵되고 바로 다음날 최상목 탄핵하면 된다. 굳이 뭐 일주일, 이주일 차이일 텐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상목 자체 그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걸 보면은 한덕수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탄핵안이 혹시 각하되거나 네. 한 상태에서 아니면 인용되거나 결정이 나잖아요, 월요일에. 근데 최상목 탄핵안이 당일 같은 날에 또 국회에서 의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발의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토, 일, 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월요일 날 지금 헌재에서 10시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또 이거는 뭐 표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또 한 번 더 판단할 가능성은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시간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상목의 이슈는 이건 이 자체로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더 원칙론을 여기서는 세우고 네네네. 역사의 법정에 저는 최상목은 세워놔야 된다. 아. 저는 정말 이런 공직자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서 안 되는 정말 귀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 저는 경고장을 전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 그렇게 우리 신인규 생각합니다. 변호사 같은 분한테 제가 종종 질문 던지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 나물에 그 밥 같아도 최상목보다는 한덕수가 낫지 않냐 이런 질문 던지면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어요. 정도로 네. 최상목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해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일입니다. 그리고 이주호도 훨씬 나은 게 최상목은 긁어서 이미 꽝 중에 꽝된 복권이고 이주호는 그래도 아직 긁기 전에 복권이니까 아니, 조금 더 가능성은 있어서 저 실익은 네. 약간 있는데 전 그 실익을 떠나서도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방치하고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보는 나라가 정상 나라입니까? 전 이거는 원칙의 차원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전 반드시 책임을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전 다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하고 뭐 이런 이제 관료 출신 장관하고 이제 여기 다 보면 캐릭터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가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각에서는 박지원 의원이라는 분이 매불쇼에 출연하셔가지고 원쿠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원으로 최상목의 의견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나를 민주당이 비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탄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미래를 보장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니까요. 근데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불사 내가 그동안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내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만약에 한다면 아까 이제 뭐 이 통신사 기사대로 지금 심사숙고 중인데 그 같은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한들 전 민주당이 이거 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탄핵을 해야지 이 탄핵 발의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야지 이거를 있는 대로 봐주면 전 대한민국의 헌법의 수호 의지가 제대로 있을 만한 국무위원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이 5천만 명의 수면 장애와 이 내란성 증후군으로 인한 뭐 소화불량부터 담까지 뭐 국민들이 너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귀책 사유에 저는 90% 이상이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법을 어기면서. 만약에 월요일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각하가 되면 그러면 바로 복귀하는 건가요 대행으로? 바로 복귀하겠죠. 그러면 최상목 총리 어차피 부총리로 가는 겁니다. 부총리로 네, 다시 네. 가고 네. 탄핵은 대행에 대한 탄핵은 아니고 그럼 장관에 대한 탄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장관이나 철회되는 거지? 총리나 실익이 뭐 없으니까 철회가 장관이나 되는 총리나 건가? 어쨌든 네. 간에 탄핵 요건은 똑같은데 대행을 갖고 있을 때의 지위가 지금 문제되는 네. 거라서 한덕수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봐서 거기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봐야 아마 최상목에 대한 그 정족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결정 보고서 한번 또 정치적인 판단은 또 있겠지만 저는 뭐 재발의를 하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상목의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전 부총리 직도 심판을 해야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아니, 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상목 그 부총리는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예전에 수사와 피의자로 얽혔던 관계가 있잖아요. 다른 뭐 이주호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거죠. 이게 좀 영향을 준 거 아닐까요? 최상목 대행의 여러 가지 뭐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공수처의 그 미르재단 2015년 미르재단 관련해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늘 있었고 당시 박근혜 수사해서 뭐 안종범 등등 해가지고 다 구속되고 처벌받을 때 왜 최상목만 그렇게 안전했던 걸까? 그때 그 한마디로 검찰에서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해줘서 본인만 빠져나갔던 게 아닐까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니까 너무 고마워해서 보훈 차원에서 정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제 내러티브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실제 저는 박지원 의원 저도 매불쇼에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더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조금 더 빨리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고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여러 의원들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은 결국은 시기의 차이였지 최상목 탄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지 어느 나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도나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계속 협박하고 돈을 빼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신고도 못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은요
그 집은 진짜 매일 강도가 들끓을 겁니다. 그렇죠. 신고도 못 하는데 그 집을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강도가. 가장 먼저 노리는 집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최상목의 행태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 전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고위 공직자라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도 뭔가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 탄핵 어쨌든 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든 안 오든 저는 어쨌든 신인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네.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사퇴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자진사퇴설이요. 자진사퇴설인데 본인이 일축했잖아요. 근데 이미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의 고발 카드도 이미 꺼내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 카드를 본인이 직접 만지작거리기에도 이미 실기해버린 상황이라서 사퇴하기에도 이분은 새가슴일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을 직면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하나만 더도 보태면 최상목 대행이 지금 대행 시절에도 직무유기 범죄만 수두룩하게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범죄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아마 공수처에서 전 즉각 수사에 착수할 거라고 보고, 아마 한덕수 총리가 직에 복귀하면 이분은 이제 부총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일개 국무위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과는 변론으로 이제 대행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 즉각 수사 착수도 전 가능해 보인다. 전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퇴하더라도 수습이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미스터리인 게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을까? 정말 미스터리예요. 정말 미스터리인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승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스터리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불면증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데 퍼스널 칼라 행사 가가지고 그렇게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잖아요. 어제는 떡매도 쳤어요. 그러니까요. 한복 입고 공군사관학교 가서 들떠가지고 좋아 죽더라고요. 그 표정 어쨌든 지금 그 위치에 있으면 국민들의 어떤 지금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최소한의 정무적인 감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완전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봤던 그 최상목의 표정 중에 정말 해맑은 표정이 이럴 때 나오는 거나 싶어가지고 제발 좀 정치를 해라. 어쨌든 그 위치에 있으면 최소 정치하는 척이라도 해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